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야 각 당의 비례 공천을 둘러싸고 코미디보다 더한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꼼수, 변칙, 편법 차원을 넘어서 배신을 거듭하는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어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이거는 위성정당이에요. 네. 또 짝퉁 위성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열린민주당입니다. 예. 이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열린민주당은 비교적 그래도 명망가, 우리들이 좀 이름 좀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듣보잡, 예. 듣도 보도 못한 후보들, 듣보잡 후보들이 대부분이던데요. 예. 아, 이게 참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름에 더불어를 따가지고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이름을 따가지고 예. 열린민주당. 예. 이게 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똑같은 유사 정당들이 유사 정당들인데 선거를 지금 22일 앞두고 이런 위성 정당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여당이 만들어서 비례 후보 공천을 한다는 게 정말 거불성설이고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뭐 4+1 해가지고 네. 공수처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그러면은 이 개정 취지에 맞게끔 민주당은 비례 정당도 만들지 말고 그래야지요. 후보를 안 내는 게 올바른 도리입니다. 원래 그런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정의당을 속된 말로 꼬시나 놓고 정의당을 팽시키면서 자기들이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네.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뭐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국민들이 그만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뭐 자격이나 능력은 뭐 있네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례 대표 국회의원도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헌법에 정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 그 다음에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정당의 소속원으로서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추천되고 있는 후보들 보면은 도대체 그동안에 어디서 뭐 하다가 나타나가지고 국회의원 금배지에만 욕심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열린우리당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은. 예, 열린민주당에 지금 이제 그것도 사실은 창당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봉주, 손혜원 이런 문제 많은 분들이 정당을 만들고 거기도 보면은 추천한 인물들이 이 문재인 청와대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최강욱 공직비서관 이분은 조국 그 자녀들 입시 비리 문제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비례대표에 출마하려고 그것도 시한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공직을 사퇴하고 여기 열린민주당 입당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은경 그만두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부적격 후보자로 불출마 권유를 받고 두 번이나 컷오프 당했어요. 출마를 안 한다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비례대표 신청을 하고 또 황인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란 분도 이제 추천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이분도 조국 사태가 결국은 검찰의 구태타고 이 구태타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본인이 국회의원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블랙리스트 이른바 살생부 같은 것을 만들었더라고. 예. 본인이 그걸 폭로를 고백을 안 했습니까? 만들었다고.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찍어야 되겠습니까? 국민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요즘 이제 올바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잘린 사람들 모아놓은 잘린 민주당이다. 또 어떤 사람은 비리 범죄당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비리 저지르고 범죄인들만 모아가지고 당 만들어가지고 비례 공천했다 이렇게. 예, 이분들이 뭐 국민들에게는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부정적이고 예. 또 사실상 이게 부정부패로 본인이 불출마하고 또 기소돼 있는 분들인데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곤혹스럽고 난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당을 한 당대표 두 사람도 정봉주 전 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미투에 걸려서 지난번 서울시장 출마하려 그러다가 불출마하게 됐고요. 예. 이번에도 부적격 후보자로 뭐 속도 말라고 잘려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김정숙 여사와 뭐 절친이죠. 절친이 근데 또 힘이 세대요. 저 양정철보다 지금 힘이 더 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런 비례 정당을 만들면은 청와대 배경을 삼아가지고 상당히 성공할 거다. 이분도 목포 투기 의혹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을 그럼요. 탈당하고 예. 국민들한테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자중자애해야 될 사람들이 비례대표 몇 명을 당선시키겠다고 정당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눈꼴 사납습니다. 또 더불어시민당 여기는 개국본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해서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든가 군소 무슨 정당 후보들 14명인가 이분들은 보면은 전혀 모르겠어요. 이 비례대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대표가 되지 못하는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직능 대표성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뭐 직능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번에서 10번까지는 시민단체 뭐 대표성,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여기에 소수정당 대표로 올라와 있고요. 11번부터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비례대표 뭐 이제 순번 정해놓은 사람들, 11번에는 장애인 출신의 강동대 교수, 그 다음에 12번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김병주 대장, 13번은 민주당 전 최고위원 했던 이수진, 14번 김홍걸 민화협 회장, 한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 민주당이 4+1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 더불어시민당 만들면서 이름도 없는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4개의 정당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이렇게 4개를 끌어들였는데 결국에는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만 한 명씩 비례대표를 끼워주고 뭐 가자환경당 또 가자평화인권당은 속된 말로 해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게 정치 도의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명분용으로 그런 정당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연합정당 모양새를 갖췄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그런 정당들은 아예 군소정당 후보 명단에서까지 빼버린 거 아닙니까? 예. 뭐 그전에도 또 이 정치개혁연합이라는 비례정당 플랫폼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미래당이라든지 환경당이라든지 또 녹색당 그 다음에 제야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시민단체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개혁연합을 만들었는데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이 정치개혁연합이 기존에 굳건한 정당들과 시민단체 원로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좌지우지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껄끄럽죠. 여기서 설거머니 발을 빼고 이게 진짜 정말 부실 소수 정당 4개를 끌어모아가지고 한 2명 정도 끼워주고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다 공천하게 된 상당히 정치 도의에서 벗어난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당은 민주당 들러리용으로 이렇게 내세웠다가 팽식해버린 거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신 정치개혁연합은 그동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을 해온 분들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보다는 훨씬 선배들이고 원로급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모양새를 갖추는 걸로 다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뭐 지분을 달라간다. 또 뭐 이런저런 간섭을 한다 해갖고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예. 한완상 전 부총리라든지 함세웅 신부라든지 문성근 배우 예. 이런 분들 말고도 그 신필균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다 명망가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배신감에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싫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앞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를 말라. 이건 공당도 아니고 사당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했더라고요. 예. 아무리 권력은 집중의 원칙, 독점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본인 진보 진영의 원로들의 이야기 도움을 지원을 받아야지 선거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데 선거 때 자기들의 이익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만 하고 이용만 하고 잘라버리거나 뒤통수를 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 화가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본인들이 본인들한테 돌아오게 돌아온 돼 거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나마 두 개 정당 기본소득당은 전 대표인 용혜인 씨 29살이네요. 예. 아주 젊은 청년이구만요. 예. 시대전환은 조정훈 씨 예. 이런 분들이 공천 후보에 들어갔고 그나마 이제 여기에도 끼지 못한 가자 환경당하고 가자 평화인권당에서는 아주 성명을 내가지고 특히 가자 평화인권당 여기서는 민주당 행태는 아베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럴 정도로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네요. 예. 뭐 이런 대부분의 이제 정당들이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당들입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따라왔는데 결국은 배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좀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제 일본 아베 총리를 빗대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평화인권당 같은 데는 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또 일본으로부터의 그런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앞장서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뭐 정당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베하고도 또 비유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했던 예. 미래당의 오태양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청년인데요. 예. 이 사람이 민주당에 대한 배신 때문에 본인은 서울의 광진을 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후보가 출마한 지역인데요. 아, 그렇죠. 예, 지금 미래 통합당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고요. 이 지역에 출마해서 고민정 후보를 심판하겠다. 아, 그렇게까지 뭐 선언을 하고 예. 이 배신감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어도 본인들 스스로 촛불 정신을 강조를 하고 있고 촛불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집권 세력이에요. 이 나라를 끌어가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집권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이런 정도로 부도덕한 행태를 벌이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뭐 가자 환경당이라든가 가자 평화인권당 같은 이런 군소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개혁연합 정계련 같은 자기 선배들, 원로들을 같이 시민운동하고 같이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배신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정의당이야말로 4+1 체제에서 엄청나게 자기들의 뭐 어떤 명예와 권위 이런 것도 다 뒤로 밀어놓고 정의당도 뭐 자기들이 어떻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가지고 예. 한번 원내 교수 탐지의 꿈을 이뤄보겠다. 이거 일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엿바꿔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의당은 완전히 원래부터 민주당이 속으로는 당신들하고는 안 해. 그렇게 정해놓고 팽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이인영인가가 얘기했잖아요. 그 뭐 무슨 5인 실세 회담 때. 예. 우리가 옛날 말이죠. 토사 구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토끼를 잡고 나면은 사냥개를 구워 삶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의당은 신세가 꼭 그 신세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에 사실은 총대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정치적인 도의와 양심이 있으면은 이 소수 정당이 그동안에 득표는 많이 했지만 원내 의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소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표를 받은 만큼 비례대표에 당선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했으면은 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지 말고 자기들이 정의당에 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표를 모아주는 게 최소한 그럼요.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와 양심을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데서 그동안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되돌아서서는 자기들이 명분도 없이 이제 대의도 없이 이제 와서 의석 몇 석 더 건지기 위해 가지고 꼼수로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약자 정당들을 딱 영입해 가지고 이것도 활용하고 뒤통수 치면서 자기들이 의석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우리 유권자들이 다 깨닫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표로 다 심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라든가 심산영 대표가 이런 비례민주당, 사실은 비례민주당이거든요. 이게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예. 이건 좀비 정당이다. 또 의석 도둑질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84명 정도 공천을 했어요. 뭐 100명까지 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수도권에 43명을 했습니다. 공천을. 예.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건 끝까지 가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과는 상종을 않겠다는 이런 독심을 먹은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수도권 같은 데서 한 4, 5천 표 이내로 이렇게 당락이 갈린 곳이 지난 20대만 해도 29곳입니다. 예. 122곳 중에.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후보를 낼 경우 뭐 당선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차하면은 뭐 1000표 이내에서 떨어지는 곳이 한 10군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의당으로서는 민주당한테 통쾌하게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복수할 마음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득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준연동형이나 아니면은 또 뭐 거기 일반형이나 해서 이 비례대표를 많이 당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를 많이 내고 결과적으로 이게 민주당한테 부담이 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한 2, 3천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정의당이 평균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지금 한 7, 8%가 되거든요. 예. 이러면은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나름대로 후보 단일화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거를 거절하고 끝까지 대의를 위해서 완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웃기는 정당이 민생당입니다. 원래 이인영이가 그 5인 실세 자기들 모임 때 예. 정의당, 민생당하고 다시 뭐 이런 비례정당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는 똥물에 뒹구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비하를 했는데 이번에 민생당은 자기들끼리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지금 배제를 해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들 내에서 민평당 출신 또 대한정당 출신들 그쪽에서는 들어가야 한다. 그 연합 비례정당에.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표가 절대 안 된다. 그런 몹쓸 정당에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의 정체성만도 잃는다 해갖고 결국은 안 들어갔는데 완전히 한물캐다 만 거예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고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비례대표 먹겠다고. 예, 아유 민생당 분들도 보면 좀 딱하다는 생각이 딱해요. 듭니다. 예. 이쪽 저쪽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지지 기반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호남도 사실상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지역구를 거의 뭐 몇 석 빼고는 석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도 높고 또 이번 선거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권이 심판이라는 큰 틀에서 심판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생당이 여권으로 가기도 불가능하고 야권으로 편입되기도 불가능한데 그 내부에서 조그만한 이득을 두고 저렇게 또 갈등과 다툼을 하는 거 보면 저 정치 원로들이 많은데 저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주 인재 영입, 그 당시는 세피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예. 용어를 차원에서 정치계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뭐 촉망을 받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정치 말년에 정말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뭐 비례대표 부분에서도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됐든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칫하면은 더불어시민당 이 비례대표를 상당 부분 갉아먹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예. 이게 지지 세력이 확 갈라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윤호중 사무총장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공천 그 작업 중단하라. 우리 당에서 컷오프되고 탈락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 공천한다는 무슨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냐 이렇게 하더니, 이해찬 대표가 어제는 뭐 우리가 일당이 안 될 경우 열린민주당 뭐 이런 데하고 연대하고 또 연합도 해야지. 그래갖고 일당을 무조건 만들겠다. 이렇게 또 싹 표변을 했네요. 예. 국민들도 지금 네. 이제 누구를 찍을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해찬 당 대표도 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오락가락 한 모양이에요.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마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예. 걸음걸이도 좀 잘 못 걷고 고개도 이렇게 삐뚤하게 해가지고 예. 저분이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예.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국민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니까 걱정을 걱정을 하는데요. 하죠. 저도 뭐 그분이 건강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뭐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외관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런 분이 어떻게 집권당 대표로서, 또 집권당 대표라는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분은 총리까지 지내서 예. 그런 분이 합리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두 개의 그 민주당 두 개의 위성 정당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좀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업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선명성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불어시민당보다 비슷하게 득표하게 되거나 네. 이럴 경우에 만약에 뭐 20석까지야 받지 않겠지만은 그에 준하는 상당 부분 의석을 확보하고 독자 노선을 걷게 되면은 이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좀 곤란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옛날 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게 떨어져 가지고 헤어져 가지고 각자 각계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총선 이후에 확보한 의석을 가지고 우리가 원내 제1당 좀 잘하면은 과반수를 넘겨가지고 국정 운영의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거기 사람이 모이겠느냐, 누가 거기 찍겠느냐 이렇게 비토를 하다가 막상 이게 뚜껑을 읽어보니까 네. 지지가 있고 바람이 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총선 이후에 우리가 뭐 연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찬 대표 발언 속에는 이번에 좀 아까 얘기한 대로 편법 꼼수를 써서 더불어시민당도 만들어 꽂히고 해서 비례대표는 몇 석 더 얻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구에서 중도층이 등을 돌려가지고 통합당 쪽으로 가버릴 경우 지역구에서 더 많은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당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원래는 통합당 쪽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냐. 초기 대응도 실패했고 뭐 마스크 대란. 근데 이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 오히려 집권 세력 유리한 쪽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많은 아마 보수 자유 우파 쪽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상황인데 또 자기들 판단은 좀 다른 모양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우리 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선거보다는 본인의 안전과 생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느냐, 이 정부에 많이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체 이슈와 아젠다를 다 죽이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이슈, 쟁점, 또 인물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당이 제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공세와 공격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야당도 전략을 좀 제대로 못 펼치고 있고요. 또 여권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자기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비례 정당 창당도 뭐 여러 개를 만들면서 원래는 이거를 잘못됐다고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심판해야죠. 심판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적 관심사는 이게 심판이 아니라 누가 어떤 정당이 뭐 득표도 될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우리 건전하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넘어선 본질적인 문제에 또 선거에 집중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잘못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의 잘못된 부분들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안보 문제라든지 또 인사 문제라든지 또 어떤 국민 갈등과 분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표를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비례대표 도입된 지가 한 87년 이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대로 국회의원 역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런 그냥 제도를 4년간 봉급 타먹고 특혜 누리다가 나가는 거예요. 또 그동안에 뭐 당대표가 또는 공관위원장이 마음대로 사천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옛날에는 전국구라 그래가지고 돈전자 전국구였죠. 돈 비례대표 하려고 그러면 돈 얼마 드느냐, 누구한테 얼마 갖다 줘야 되느냐, 뭐 요즘도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말 이제는 폐지하고 지역구에서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게 이런 꼼수와 또 편법과 이런 갈등과 또 논란 이런 걸 없앨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도하다시피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놓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난장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